제가 오늘 후기로 발표할 책은 그릿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되게 유명해서 재판도 여러 번 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릿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여기 부제목이랑 비슷하게 열정적인 끈기의 힘, 노력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는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그릿이 뭔지, 그거를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기르는 방법 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저자분은 안젤라 더코스라는 분인데 원래 이력이 되게 대단하신 분인데 아주 간출인 거고요. 심리학 박사도 하시고 뭐 여러 PhD를 따셨는데 그 심리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수학교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좋고 어떤 학생들은 안 좋고 처음에는 성적이 좋았는데 나중엔 안 좋고 처음엔 안 좋았지만 나중엔 좋아지고 지능에 상관없이 성적이 바뀐다는 거에 되게 흥미를 느껴서 그거로 그릿과 관련된 처음에는 그릿과 연결을 시키지 못했는데 그런 거 그게 무슨 요인인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 번 연구를 거쳐서 결국에는 메가더상이라는 상까지 수상을 할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릿에 대해서 딱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가더상은 천재들의 상이라고 불리는 상인데요. 천재성이 아니라 끈기에 달려있다는 걸 밝혔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릿이라는 게 이런 되게 집념을 가진 끈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과 지능이 관련이 없다 이런 거를 여러 번 보게 되니까 그리고 경험도 여러 번 하셨어요. 어떤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이 입학생도들이 그 입학한 자체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첫 해 여름 7주였나? 그 정도 되는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중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요인이 그것을 갈라내느냐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이 사관학교에 들어오려면 이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수화를 시켜놓거든요. 그 점수가 예를 들면 뭐 SAT 점수라든지 리더십 점수라든지 운동 실력이라든지 각자의 스펙 같은 것을 전형 점수라는 것을 매겨서 최저점 생도랑 뭐 최고점 생도가 뭐 얼마 몇 점이다 이런 거를 정리해놓은 표가 다 각자 있는데 신기하게 그 점수가 높든 적든 중도 탈락률은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릿이라는 당시에는 그릿을 몰랐고 그게 왜 그런 걸까를 계속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에서도 이 입학생들이 졸업장을 과연 끝까지 다녀서 취득할지 이거를 알고 싶어 했었는데 그릿 점수랑 졸업생들이 끝까지 남는지 이거랑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실하다든지 이 학생이 또는 학생을 너무 중요해서 뭐 학업이 중요하다든지 학위가 너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졸업 가능성을 그릿 점수가 더 정확히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릿을 예를 들어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재능이라는 개념이랑 되게 자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재능이라는 것에 우리는 되게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좋아해요. 재능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이미지를 좋게 보고 그게 100%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재능형 연주자
연주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고 어떤 또 다른 노력형 연주자의 연주를 한번 들려줬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근데 그 녹음 테이프는 사실은 같은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피실험자들이 듣고서 재능형 연주자라고 얘기를 듣고 들으니까 이 사람이 더 성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지원받을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기업가의 스펙을 딱 보여주고 나서 그 사람들의 사업 제안서를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아주 타고난 기업가로서 뭐 이런 제안서를 제안했으니 한번 읽어봐라. 또는 이 사람은 되게 노력한 근면하고 경험으로 성공한 기업가인데 한번 이 사람의 사업 제안서를 봐라 라고 판단해보라고 했을 때 이 두 사업 제안서에서도 재능형이라고 먼저 소개된 사람의 사업 제안서 수준을 더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노력형이 재능형보다 더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이 경험이 예를 들면 노력형이 4년 정도 더 높거나 아니면 창업 자금이 한 4만 달러 정도 더 높다고 했을 때야만 노력형 기업가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능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은근하게 지금 재능형인지 노력형인지가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엘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2001년 정도에 파산을 하는 기업인데 한때는 이제 세계 최대 에너지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 다른 이유로 파산을 했지만 되게 회계 부정이 오랫동안 있어 와서 수익률을 속여서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수천 명이 이제 다 보험도 잃고 일자리도 다 잃었죠. 근데 여기에서 왜 이 회사를 소개를 했냐면 이 회사의 이미지는 되게 높은 지능을 강조를 하고 엘리트 기업임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매년 직원의 등급을 매겨서 하위 15%를 바로 잘랐대요. 근데 이 하위 15%라는 게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의 줄을 세워서 15%를 무조건 자른 거예요. 하위 15%를.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 높은 지능을 뽐내고 또는 잘난 척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겉모습은 되게 번지르르 해도 사실은 속으로는 불안에 떠는 이제 직원들이 많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그 엘론 기업 파산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재능에만 집중을 하면 다른 재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되게 실제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게끔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재능만 위주로 하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릿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표도 그려주고 하고 하는데 되게 그냥 딱 갖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게 살면서 겪는 경험들 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쌓이게 되는 내면의 인생 철학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도 그릿이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릿을 기르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관심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관심이 있을 때 더 하게 되니까 일이든 뭐든 그래서 특히나 관심과 직업이 일치를 하면 또 실적도 좋아지고 예를 들면 동료에게 도움을 줄 때도 많고 직장을 오래 다닐 가능성도 높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심사를 아직 못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관심사를 통해서 탐색을 하면서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 것일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런
열정, 그 관심사를 찾는 거,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갑자기 막 계시처럼 오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그 일을 부딪혀보고 딱히 자기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외부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거를 좀 진득이 해보니까 몇 개월, 뭐 며칠, 몇 개월이 아니라 한동안 일해보고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해야 이런 기쁨 또는 흥미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르는 방법들이 되게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일의 감각이라는 책의 개념이랑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은데요. 거기서도 도제, 전이맨, 마스터라는 세 가지 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관심 파트에서 뭐 관심과 흥미 있는 부분을 찾았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시간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고 하고 아래와 같은 기본 요건들, 목표, 집중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지금 옳게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중간중간 받아가면서 올바른 방향을 좀 찾아가고 그리고 피드백이 있으면 솔직히 더 효율적인 면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세계적인 전문가 수준이 되고 나서는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미미할 수는 있는데 그 중간에 성장이 가파르게 되는 부분에서는 피드백도 필요하고 본인의 이런 뭐랄까 연습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우 고단한 그 과정을 버텨야 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피드백이 없다 또는 노력과 집중이 없다 뭐 하나라도 빠지면 발전이 그냥 되다 말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게다가 흥미까지 없으면 중도 탈락을 하게 되겠죠. 아마 이쪽이 제가 저번에 일의 감각에서 소개드렸던 마스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개인적인 관심이 이제 점점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나가서 타인의 행복에도 기여하려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사명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목적의식도 가져야 하고 초반에 이거는 강요할 것은 아니라서 이게 어떤 수준이 경지에 이르면 이런 의식이 대부분에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희망이라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지금 4가지의 문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 한번 골라보세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어떤 사람은 4가지 다 맞는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에 2가지가 고정형 사고방식 갖고 있다면 옳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아래 2가지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옳다고 생각할 문장인데 사실 이게 성장형 사고방식이 말부터도 그렇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이 고정형, 성장형이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고정형 사고방식 또는 내가 뭔가에 실패를 했다고 거기에만 매몰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나 나는 물론 어떤 고정형 또는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버리긴 어렵고 인정을 하고 또는 실패를 하더라도 원인을 분석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내면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뭐 멘토라든지 부모라든지 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라도 여기 초록색 부분과 같은 이야기를 해준다면 조금 더 상대방의 성장형 사고방식을 또는 그릇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말투라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언행불일치를 경계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 표와 같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말만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말, 나쁜 말 다 할 줄 아는데 말한다고 나는 그래 성장형 사고방식 가져야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낙관적 자기 대화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뭐 고정형이고 또는 나는 이 일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원인을 분석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내면으로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경험이 또 생기니까 이런 경험을 나는 겪었었고 역경을 극복했었다. 이런 것을 반복하면 이제 그릿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멘토의 도움이 있으면 더더욱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그런 편이긴 한데 약간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가 어떤 뭐 예를 들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시려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저도 그런 편이라서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책을 보셔도 좋고 낙관의 자기 대화를 통해서 뭐 자기가 내면으로 어떻게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든지 멘토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또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치료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